저는 KMI 광화문센터 직업환경학과 전문의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내시경은 말 그대로 식도, 입, 위, 십이장 이 기관까지를 이제 직접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로서 피부를 보듯이 안에 내부를 보려고 카메라로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조형술 검사는 안쪽을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영제 드셔가지고 위 벽을 코팅을 하게 되면 표면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표면을 엑스레이 찍으면서 확인하는 검사가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위에 용종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시술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위내시경 자체는 굵은 간이 입 안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조형술만으로도 건강하신 분들은 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식도에서부터 쭉 보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 그리고 십이장 이 세 가지 내부 기관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도의 경우는 보통 역류성 식도염, 정말 심할 경우에는 식도암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위염이라든지 또 위궤양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위암,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십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십이장 궤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식도염이라는 게 결국 식도 점막에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해서 그 점막이 짓무른다든가 아니면 출혈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위염도 위장 점막에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발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피부에도 용종이 생기고 혹이 생기듯이 똑같은 위 점막이나 식도 점막에도 용종이 생긴다거나 어떤 덩어리가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같이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이장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라든지 소화 효소, 위액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십이장 점막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보호하는 요인이랑 십이장 점막을 공격하는 요인이 이렇게 맞붙었을 때 공격하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점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점막이 파괴된다고 하면은 십이장 궤양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피부가 빨개지거나 붓는다거나 그런 증상을 볼 수 있고, 염증이 더 계속 진행이 돼서 피부 점막 밑에는 점막 하층, 그다음에 근육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층까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궤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궤양은 염증이 더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속쓰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피부가 다쳤을 때는 쓰라리잖아요. 그래서 그 쓰라린 거를 속쓰림이 똑같이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피도 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더 있으면 속쓰림을 넘어서 통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사 후에 구토가 있다든지 구역감이 자주 느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런 피부에 염증, 점막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께서 식사 후에 이런 구역감이 있다거나 평소에 속쓰림이 있다거나 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사 이후에는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든 간에 위랑 식도 사이에 막아주는 그런 조임이 풀려져서 위로 위산이 역류가 되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 위염에 예를 들면 표재성 위염이라든지 홍반성 위염, 그러니까 위의 점막 부분이 빨갛게 붓는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염증, 부었다든지 그런 소견들이 사실 건강검진에서의 위내시경에서 가장 많은 소견입니다. 급성 위염이랑 만성 위염 정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고, 급성 위염에서는 홍반성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 이런 것들이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홍반성 위염은 빨갛게 발적이 됐다, 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란성 위염은 염증이 좀 더 진행이 돼서 좀 파인 거죠. 그런 위험 상태가 계속 방치가 된다고 하면은 만성 위염의 상태로 볼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표재성 위염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소견인데, 표재성 위염은 그런 위험이 계속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붉게 발적이 보이고 오돌도돌하게 보인다, 표면이 좀 불규칙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위축성 위염이랑 이제 화생성 위염 이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데, 위축성 위염은 이제 더 진행이 돼서 피부 점막, 그러니까 위에 점막이 얇게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위축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거든요. 화생성 위염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는 이제 위 점막으로 이제 존재해야 될 점막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소장이나 대장처럼 장의 점막의 형태를 띠는 경우를 화생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라는 거는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산을 이제 분비를 해야 되고, 몸에 들어온 이제 음식도 단백질이 녹일 수 있는 소화 효소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화 효소라는 것도 사실 우리 몸을 또 분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런 위산, 소화 효소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위를 보호하려는 이제 보호 인자들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보호 인자들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아니면 약,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위험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현대인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위궤양을 이제 확실히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위암과의 연관성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위험 요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위암의 위험 요인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재균 치료를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발견된 용종을 모두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위 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화, 결국 이제 위암의 강로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선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제거술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내시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용종이 발견이 됐고 같이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위 선종이라든지 혹시라도 이제 악성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용종도 사실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흔히 말로 이제 예쁘게 생긴 애들은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데, 좀 악성화, 이제 좀 안 예쁘게 생긴 애들은 잘라서 추가적인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체로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가암건진에서는 2년마다 이제 주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화생성 위염, 아니면은 직계 가족이 이제 위암의 과거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헬리코박터 바이로리균이 재균이 있다든지 하시는 경우는 그 주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증상이 있을 경우는 또 그 주기간을 또 단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